인사청문회 지금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요 그 협박에 굴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역대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못을 박아버린 건데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라고 뭐 충분히 해석이 되는 건데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민주주의에서는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회 야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적격하냐 부적격하냐에 대해서 서로 지금 생각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으로 절차를 정해놨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 뭐냐 하면은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임명을 하고 나서도 이미 모든 문제점들은 야당이 말하는 문제점들은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예. 절차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야당이 현재 장관을 임명하고 예. 국회 운영하고 다른 사안을 결부를 시키느냐는 거죠. 사안별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예. 저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 대통령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야당이 지금과 똑같이 반대를 하고 발목 잡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당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에는 자신들도 야당일 적에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솔직하게 예. 토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박사님 말씀, 국민의 뜻, 국민의 판단, 국민이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문 대통령. 이게 결국엔 여론이 유리하다는 거겠죠? 저는 이 대목에서는 좀 우리가 원론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국민을 말하라는데 국민을 말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국민이 한다 그랬습니다. 아니죠.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민의 여론을 참고할 뿐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국민이 판단한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의 판단과 야3당의 주장을 완전히 배치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아니 대통령은 예.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장관 같은 경우는 야당의 추천 경과 보고서를 보고 나면 보통 본인이 판단하는 것을 예. 그럼 국민 여론이 50%가 넘으니까 그럼 앞으로 국민 여론 보고 그냥 인사청문을 대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인사청문회 뭘 합니까?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인사청문회는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예. 더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야3당이 다 반대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치가 뭐죠? 야3당이 다 반대해요. 그럼 내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내가 끌고 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여론이 더 좋으니까 국민 여론을 밀어붙이겠다고 협치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협치는 나는 이것이 최고선의 작품이다. 예. 그런데 한 개 야당 가운데 1당이나 2당이 반대하더라도 뭐 3당이 좋아한다. 또는 2당과 3당이 지지한다. 이럴 경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만은 최선이 어려우면은 차선책을 제시하면서 양보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야3당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대로 이건 내 권한이다. 국민도 다 좋아한다. 밀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은
협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지금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결론을 내겠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다른 후보자, 소구자님, 지금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와대로서는 결코 유리하게 지형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문 대통령의 오늘 언급을 보면 이른바 밀리지 않겠다. 예. 강하게 가겠다. 내 뜻대로 가겠다. 이것을 오늘 분명히 표명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워낙 정책적인 능력이 또 확실하게 검증이 됐고 탁월하기 때문에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야삼당이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그냥 임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문 대통령 언급을 봐서는 뭐 강경화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내정한 전체적인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이 임명은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어떤 국민의 뜻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문 대통령 언급에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인사 5원칙 그건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예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라고 공약집에 주요 핵심 공약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이 언급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키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문 대통령이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죠. 뭔가 이걸 좀 털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과정도 없으면서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저런 것을 협박이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후보자들 추가적인 의혹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글쎄요 또 하나 나온 게 임금체불 의혹? 이거는 뭔가요? 네, 이 부분은 조금 해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여론방송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대엽 그 후보자가 본인이 이제 대표로 있진 않았지만 상임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본인이 그냥 상임이사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23.3%의 주식을 또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한국고용방송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지분의 한 49%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지분 관계라든지 본인이 주주로 참여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 물론 이제 본인이 대표이사격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그냥 사회이사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도의적으로 빨리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대엽 후보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어떤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특히나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 플러스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청문회 때 논란이 될 것 같고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제일 커요. 지금 최 의원께서는 책에서 일부분만 발췌하고 전체적인 맥락은 이런 게 아니라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 발언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일단 제가 직접 저 책을 전체적으로 읽은 상황이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어느 부분만을 발췌를 해놓고 보면은 본래의 전체적인 뜻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도 약간은 유보적으로 보는데 과거에 보면은 사실 그 문창극 그 국무총리 후보자가 친일파냐 했을 때 그 동영상이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전체 녹취로 봤을 때는 친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지만 딱 일부분을 동영상을 틀어놓고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문제가 된 발언으로 그때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제 안경환 후보자의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은 칼럼이라든지 저서 외에도 칼럼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권위원장에서 사퇴할 때 그 사퇴의
변 예. 이런 그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표현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아무래도 전체 맥락에서는 어떻게 이해됐는지 모르지만 너무 자극적인 표현들을 쓴 것이 결국은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예.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박 professor, 글쎄요,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위감 표명을 할 정도거든요. 정의당이 지금까지는 같이 와왔잖아요. 그렇죠. 정의당은 특히 이제 여성의 가치에 성평등을 주장하는 정당으로서 용납할 예. 수 없는 거죠. 저는 안경환 후보자가 상당히 훌륭한 사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학자로서 저 정도의 어떤 그 인식의 틀을 갖고 있는 분이 흔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환영을 했고, 더더욱이 이제 법무부 장관의 법조인이 아닌 대학교 교수 출신한다는 것은 신선하잖아요. 검찰개혁에 조국 민정수석하고 합치면은 괜찮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성 비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노인 폄하 예. 너무 심합니다. 세월에 밀려난 루저라고 주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더더욱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자살을 한 것을 또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살할 때는 그 자살에 수많은 눈물이 한 인간의 인생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이거를 패배자라고 결단 내리는. 그런데 이분이 학자로서는 저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학자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자,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 노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예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나요? 그래서 저도 딜레마입니다. 훌륭하게 봤는데 예. 껍질을 하나씩 벗기고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예. 국민들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도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소극장도 한 30초. 이게 여성 비하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좀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됐었어요. 2006년에 이제 조영래 평전을 또 썼는데 그 당시에도 권인숙 교수 있지 않습니까? 부천서 성고문 사건 주인공. 그분이 굉장히 또 쓰면서 이 성적 비하,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 여기 많이 좀 들어가 있다. 이런 비판적인 글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쭉 축적돼서 현재 좀 비판적인 여러 가지 흐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